자, 4번 문제는 결산이고요. 배점은 8점이고 두 문제밖에 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결산과 관련된 문제도 하나는 수동, 하나는 자동으로 출제를 합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한라식품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함. 1번, 기타 결산 정리 사항에 수동 결산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써줬네요. 배점은 4점. 자료 설명, 구입한 소모품 중 결산일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은 200만 원이다. 그리고 구입 시 자산 처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가 문제, 결산 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모품에 대해서 구입하는 시점에 무슨 처리를 해놓으시면 자산 처리를 해놓으시면 자산 처리를 하면 우리는 결산하는 시점엔 우리는 사용액을 찾아야 돼요. 미사용액을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입하는 시점에 자산을 처리했다는 건 전체를 다 창고에 있는 것처럼 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용한 것만큼은 비용으로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구입 시 자산 처리하게 되면 결산하는 시점엔 우리 사용액을 무엇 하셔야 된다? 사용액을 소모품비로 무엇 한다? 대체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여기서 준 금액은 소모품 미사용액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셔라? 합계잔액 시산표에 갑니다. 자,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누구를 찾아주셔라? 12월 31일. 무슨 부분이요? 소모품 금액. 그러면 소모품 금액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재고자산에 갔더니 여러분 소모품 금액이 얼마가 있다고 보여요? 600만 원 잔액자리에 있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요 금액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소모품의 금액 600만 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600만 원에서 누구를 빼시면 된다? 우리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금액 얼마? 200만 원을 빼시면 우린 누가 될 것이다? 얘를 빼면 사용액이 될 것이다. 그쵸, 여러분? 자, 그럼 사용액은 얼마이다? 400만 원. 그럼 여러분 400만 원 무엇 하셔라? 소모품으로, 아니 소모품비로 대체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분계를 쓰면 차변엔 뭐라고 쓰고 소모품비라고 쓰고 그리고 이 회사는 도매업이니까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과대하게 잡혀있는 소모품을 무엇 하시면 된다? 없애주시면 되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일반 전표는 입력할 게 하나밖에 없었네요. 그럼 전표 입력 및 장부에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시고 날짜는 12월 31일자에 갑니다. 구분란은 차변이라고 선택하시고 코드는 소모품비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몇 번에 있는 830번에 있는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400을 입력하고 엔터 자 내려오셔서 대변 입력하시고 우리는 소모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72번에 있었네요 여러분. 그래서 400만 원 대변에 정리하시고 마무리. 더 할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소모품 금액을 확인하셔서 미사용액을 빼고 사용액을 무엇 하셔라? 회계 처리하셔라. 그게 이 문제의 유의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게 있죠. 이 메뉴로 그냥 들어가셔서 여기서 요구하는 거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4점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자, 자료 설명을 봤더니 주식회사 한라식품의 결산 시 당기 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너무 친절하네요. 당기 계상액이라는 건 내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이만큼이다 준 거예요. 그럼 원래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퇴직금 추계액에서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서 이만큼 설정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아예 줬죠. 설정액 1200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면 된다? 결산 사항을 입력해야 되는 자리에 금액 넣고 전표 추가하면 끝인 거예요. 전표 추가하면. 자, 관리직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 1200만 원. 그러면 퇴직급여 1200짜리에 가서 넣으면 되고 건물 감가상각비 300만 원.
그럼 이 부분은 건물이라는 감가상각비 란에 가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결산 정리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 평가 문제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 자료 입력 메뉴가 자동 결산 메뉴이죠. 결산을 완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메뉴는 미리 열었고요. 들어오셔서 우리 몇 월? 1월부터 몇 월이다? 12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원가에 대한 거 설정하라는 창이 항상 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말씀드렸죠. 도매업을 하고 있는 상품 매출 원가가 있는 회사는 이 원가 설정키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대로 무엇한다? 확인 눌러주시면 창이 닫히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들어와서 우리는 4번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해당되는 정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라는 글씨가 들어오는 데를 찾아라. 그럼 여러분 여기 반가로 2번에 퇴직급여 전입액이란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자, 그 부분 어디 결산 입력사항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요 란에 입력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금액을 넣는 란과 넣지 않는 란의 차이는 그럼 지금 제가 방향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못 넣는 자리는 블럭이 길게 잡혀요. 그런데 금액을 넣어야 되는 자리는 블럭이 짧아집니다. 됐어요. 그 자리에 금액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색도 다르죠, 여러분. 금액을 못 넣는 자리는 흰색이죠. 근데 금액을 넣을 수 있는 자리는 이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노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노란색 빛으로 뭔가 보여지죠. 색이 다르게 보이죠?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반가로 2번에 1,20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리고 우리 건물 감가상각비 바로 반가로 4번에 건물 감가상각비 넣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 란 있죠? 그리고 건물이라는 글씨란에 넣습니다. 얼마 넣어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건물은 얼마? 30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색칠해져 있는 자리에 집계를 해버려요. 됐을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블럭 잡힌 게 짧아질 거라겠죠? 네,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지금 자료 설명에 있는 두 건 입력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눌러주셔라? 오른쪽 상단에 누가 있다? 전표 추가키가 있네요. 전표 추가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결산분계 추가하겠냐고 묻죠? 예, 눌러줍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가 완료됐다고 나오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전표 추가가 끝났다고 해서 결산 완료 전표가 들어갔다 해서 여기 메시지가 뜨지는 않아요, 여러분. 네,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다른 점. 그러면 나는 확인하고 싶다? 어디 갔다 오셔라?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에 우리 무엇 하시면 돼요? 상단에 조회를 누르면 전표가 들어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표 두 개만 생성이 되어 있으면 몇 점 맞을 수 있다? 4점. 됐나요? 그러면 8점짜리 결산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산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할 때는 결산이 되게 복잡했잖아요.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까지 갔죠. 그건 업무 프로세스예요. 업무는 무조건 그런 프로세스로 가셔야 되는 거고 시험은 다 착출. 그러니까 중간만 요건 충족하면 그냥 점수를 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시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메뉴 모두 다 닫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닫게 해주시고 우리 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회계 정보 분석 8점. 자, 두 문제 출제하고 각각 4점씩. 그리고 여러분 1, 2, 3, 4에서 답 체크해 놓으시고요. 답안 저장 메뉴는 내일 보여드릴게요. 거기다가 번호만 써주시고 나오면 그냥 끝나집니다. 자, 그러면 1번 내용을 보시면 자,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전표 입력 및 장부에 가면 총계정 원장이 있어요. 이걸 그냥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월 한 달 동안에 보통 예금, 출금액은 총 얼마인가? 여러분 여기서 누구 물어봤어요? 보통 예금의 출금액. 그럼 우린 보통 예금 계정 과목 봐야 되겠네요. 그럼 월별이라는 탭에서 계정 과목 자리에 갑니다. 누구 선택해 주시면 되신다? 보통 예금. 그럼 코드도 F2번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저처럼 코드를 알면 103번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화면에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엔 1월달 얼마, 2월달 얼마, 3월달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건 출금액을 물어봤어요. 몇 월에? 4월 한 달 동안. 그럼 여러분 보통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면 출금하면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 어느 변에 써요?
대변에 기록하지 않나요? 입금되면 사변에 기록하죠?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대변의 금액을 무엇 하시면 된다? 확인. 몇 월이요? 4월. 그러면 요 자리가 4월이네요. 4월에 대변의 금액을 봤더니 얼마에다? 1620. 그러면 1, 2, 3, 4 중에 1620은 몇 번에 있다? 2번. 답은 2번이죠. 끝.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해 놔주시면 되고, 자, 매입 매출장 조회. 자, 이익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인 7월부터 9월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관련 공급 대가인 발행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서 매입 매출장도 장부 쪽에 있죠. 자, 현금 출납장 바로 밑에 매입 매출장이 있습니다. 자, 매입 매출장 들어가시고요. 우리 언제요? 7월부터 9월인 2기 예정. 그럼 여기 기간에 7월 치시고 엔터 2일 치시면 되고 또는 엔터 치면 2일 자동 붙어요. 그리고 9월 치시고 30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건 신용카드 매출을 물어봤어요. 우리 여기 매출. 자, 매출이면 여기 구분란에 가셔서 버튼을 눌러보시면 매출을 볼 건지 매입을 볼 건지 신고서 기준을 볼 건지 전체를 볼 건지 나오죠. 우린 매출을 봅니다. 그래서 매출을 선택합니다. 자, 매출을 선택하면 여기 과세 유형 자리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세무사랑에선 여러분 이게 옆으로 붙은 거고요. 지금 이들의 프로그램은 아래쪽으로 붙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과세 유형에 가시면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 그리고 공급 대가라고 했으니까 부가세가 있다는 표현. 그러면 우린 유형 번호 몇 번이다? 17번 카드 과세죠. 17 카과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엔터를 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21일 날 한 건, 8월 12일 날 한 건. 그래서 두 건의 내용이 있네요, 여러분. 자, 여기서 물어본 건 공급 대가 발행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반드시 무슨 금액? 분기 누계 쪽에 가야 되고요. 분기 누계. 그래서 분기 누계란에서 보시고 공급 대가니까 합계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그럼 합계 금액이 얼마이다? 61만 원. 그럼 61만 원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여러분. 4번. 됐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보는 방법이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런 8점짜리 해결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다만 지금 오늘 안 보여드리는 건 답안 저장하는 메뉴가 시험 보러 가면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 버튼 누르면 무슨 부분? 지금 저희가 실기에다 입력했던 데이터랑 요 부분 입력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 데이터를 그냥 자동으로 가져가요. 여러분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뭔가 수정하고 다시 답안 저장 버튼 누르면 다시 재저장이 돼요. 근데 저는 저장을 중간에 하는 거 권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번만. 그래서 한 번만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하시고 끝. 자, 이렇게 하면 저희는 46개 문제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45회로 넘어가 볼게요.